나는 사실 하루에 평균 한 1.5끼 정도는 정치인들이랑 밥을 먹을 정도로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보수 진보라는 말을 나는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 그럼 주로 뭔 얘기예요? 상대에 대한 욕. 우리는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말을 하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아까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 중도 보수고 국민의힘이 저기 뭐 극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도고. 뉴스에서는 사실 범진보라고 말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사실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도식적인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그냥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었지. 딱 대표적인 게 손혜원 전 의원이 했던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을 초록색부터 파란색까지 쫙 펼쳐서 원래 정당의 색깔을 하나의 색으로 하는데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을 구성했던 거 기억나? 그랬었지. 예. 이게 그 당시에 민주당의 모습을 잘 드러냈다고 보거든. 꽤나 진보적인 스펙트럼부터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를 그 당시에 민주당이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중도 보수가 무너진 새누리당을 대선에서 이겼던 힘이 거기서 나왔던 건데, 내가 보기에 지금의 민주당은 그 스펙트럼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지나 그런 상황들이 되게 좁아졌고. 아, 정말요? 요 몇 년 사이? 권력을 갖게 된 5년 동안이겠지. 우리나라는 자꾸만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이런 식으로 뭔가 진영으로 갈리잖아요. 영남은 국힘, 그래서 보수.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진보. 지역으로 어떤 그 이념을 평가할 수 있느냐, 경향성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이 서울과 영남 그 축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소외됐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있었고, 여기에 또 대표적으로 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촉발됐다고들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각각 교차하는 경우도 많고 시대가 지날수록 많이 흐려졌지. 뭐랄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는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는 축과 권력을 갖지 못한 축에서 발생하는 어떤 차이로 우리가 그 보수 진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고, 과거에는 보수로 대표되는 것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축이 오히려 정권을 갖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맞아요.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586 인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뭐 요새는 586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실 386이라고 얘기를 했지. 나이인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거 유입되면서 386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그 사람들이 그때 30대였구나. 그리고 이제 50대가 된 거구나. 지금은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광재 맞아. 전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37살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어. 높은 자리 같아 보이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37살짜리가 그걸 했던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50대가 돼서 586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비판받는 지점이 그거지.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다. 그 연령대상으로는 좀 변하지 않는 지금 민주당. 그래도 진보적 의제를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애초에 그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가치지향적으로 정치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애초부터. 그 20년 전에도. 물론 그 어떤 메카시즘 같은 그런 극우적인 한국 정치를 배격하고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의 역할들을 했고, 그런 고민들로 정치 이력들을 쌓아가셨지만, 그게 진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동권이 정치를 했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정치가 약간 보수에 쏠려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어쨌든 조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 여의도 현지 정치 바닥을 보면 단순한 게 뭐냐면 표가 되면 하거든.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일단 가. 진보가 인기가 없나? 우리나라에서? 뭐 빨갱이다, 좌파다 그 자체로 좋은 글씨가 새겨주고 탄압까지 했던 사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고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는 조금 더 흐려졌다고는 하지만, 한 축에 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남성들의 경우 군대 갔을 때 어쨌든 총구리를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곳에 겨냥하고 군생활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진보 좌파의 부정적인 시선을 학습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레드 컴플렉스가 젊은 시대로 내려와서도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고, 진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겠지만 토양 자체가 크기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 물론
뭐 87년 민주화 운동 이런 과정에서 군사 정부를 어떤 국민적인 저항으로 몰아내고 촛불 시위를 통해서 뭐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던 경험은 있지만 그게 뭐 진보적인 의제를 위한 연대하고 그걸 투쟁으로 이뤄낸 그런 경험은 또 아니다 보니까 멸공 논란 같은 거 터지면 반공은 보수랑은 되게 별개의 얘기인데 이걸 항상 활용을 하면서 진영을 공고히 해왔던 게 소위 보수의 한국 네, 보수의 전략? 역사인 거지. 네. 공산주의 혹은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멸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뭐 한국적인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한쪽을 없애버리자라는 되게 강한 극단적인 주장인 건데 멸콩 릴레이에 동참했던 정치인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이게 뭐가 잘못이냐? 공산주의는 악이지 않냐? 그걸 우리가 배제하자라는 건 보수의 근본적인 이념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되게 강하게 항변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국 보수에 온 특이점이 많네요.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있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기존의 소위 한국 보수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반문 빅텐트론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까지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 포섭해서 이걸로 다음 대선에서 이기겠다. 결국 보수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한 것은 반문 빅텐트론인 거예요. 이 질문이 사실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거지. 그냥 지금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으니 그걸 흡수해서 일단 정권을 되찾자라는 계획인 거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좀 다른 생각을 갖는 지점이 이건 것 같아. 그 반작용으로 얻는 힘은 추동력이 크지 않으니 2030의 지지를 특히 남성 중심으로 2030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당의 전략을 좀 동기화시켜서 외연을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자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고 그게 소위 세대포이론이라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60대의 지지와 20, 30대의 지지를 결합시켜서 40, 50대를 쌈 싸먹어 나가자. 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전략인데 좀 더 젊어지고 남성 중심적으로 문재인을 싫어하는 새로운 보수라고 할 수가 있나? 이재명은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아까 되게 넓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은 거기 위치해 있다기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 운동장을 좀 넓게 쓴다고 하지. 이를테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진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또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아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목소리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넓게 쓰는 플레이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것 같아. 넓게 썼을 때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사실 하루에 평균 한 1.5끼 정도는 정치인들이랑 밥을 먹을 정도로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보수 진보라는 말을 나는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 그럼 주로 뭔 얘기예요? 상대에 대한 욕.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살림을 망쳐놨다. 그 반대편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멍청하다. 더 많이 하는 건 사실 자기 정당 안에서 그 세력 안에서의 또 경쟁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기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정치를 약간 게임처럼 보지 않으면 팔로잉하고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치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더 대변을 해줄 수 있지? 이 사람은 왜 정치를 하지? 믿고 지켜봐도 되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 때라도 기사를 또 더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도 공감하는 게 많이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나도 어느덧 이걸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정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보면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가치를 배분하고 하는 그 본질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정치가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느냐. 최근에 대표적으로 젠더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할 이슈로 주목이 됐는데 그런 이슈들, 어려운 이슈들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들 볼 때 좀 안타깝지. 오히려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바뀌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이를테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도 그 법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만큼 산업자본주의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들은 계속 그 이기적인 개인들을 유권자가 스마트하게 이용했을 때 바꿔나갈 수 있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정치인을 오히려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 사람들 진짜 표 떨어지면은 못 하거든. 그 유권자의 생각들이 조직화됐을 때 이게 자기들한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때 그때는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